네, 게임이 어느 차관, 예, 예. 제 1차관 소관입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중국이 세계 3위 콘텐츠 시장이고요. 한국이 콘텐츠 수출에서 중국 시장이 두 번째 규모입니다. 1조 3천억. 알고 계시죠, 차관님? 네. 그 중에 1조가량 80%가 게임이에요. 네. 그런데 말이죠. 저기 보시면 PPT 보시면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진출하는 데는 진입장벽이 저렇게 있고 저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데는 진입장벽이 전혀 없어요. 상당히 불균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은 지금 주춤하고 있고 저기 중국에서도 우리 한국 들어온 거는 아주 급증하고 있는데 이 사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제가 대책을 좀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나마 수출한 1조 정도로 수출하는데 중국에 수출하면 바로 일주일 만에 유사 게임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저작권 보호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지금 지금 세계 3위인데 앞으로도 엄청난 콘텐츠 시장이 거의 1위가 될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 시장일 텐데 특히 우리가 굉장히 강한 게 게임 산업인데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 그동안 뭐 대책을 뭘 강구해 보셨나요? 예, 존경하는 이중훈 의원님 지적한 대로 중국의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벽이 여러 가지가 있고. 아니 제가 예. 질문을 했는데 예. 질문을 다시 얘기하시는데 시간 빼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답변만 하세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의 이 장벽을 좀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서 작년에 12월 달에 대중국 상생 동방 협약을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대책 발표 안에 바로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됐는데요. 일단 한중간의 중국의 답변은 뭐예요? 중국의 그 협약에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빼고 앞으로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지금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국 시장은 좀 특별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중국 정책 당국자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건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저번 FTA 체결할 때는 문체부는 뭐 했어요, 그럼? 저희들도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서비스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주장을 했는데 저희 정부 쪽의 민감도가 다른 쪽에 민감한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중국 측에서는 서비스 양어 부분을 저희 쪽에서 강하게 하면 FTA 그 자체를 좀 거부하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굉장히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은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태에서 FTA가 갔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럼 앞으로 시간이 걸리는데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트랙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첫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 당국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장관급, 그 다음에 국장급, 과장급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니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진입장벽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예. 우리가 중국한테 이렇게 생각 좀 바꿔주세요 하고서 사정하는 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중국에 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은 뭐가 없어요? 네, 현재로서는 저희들 그 부분은 좀 검토한 바는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아직도 방안 검토가 준비가 미흡하고요. 조금 더 다른 부처하고 좀 의논할 게 있으면 의논하는 것까지 해서 나중에 보고를 좀 해주세요. 저희 쪽에 진입장벽 쌓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은 절대 채택하지 않을 겁니다. 네. 나중에 제가 그거를 예를 든 것이고 네. 갖고 있는 수단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예? 지금 그 대답을 게임의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일반 국민이 보면 참 정부가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대책이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아니, 의원님 그렇지 않고요.
제가 말씀 그러니까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제가 교육부 질문도 해야 예. 됩니다. 부총리님, 그 교육부에 대한 질문은 제가 지난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의 후속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교육 이슈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수능 출제 오류 개선 방안 발표하신 거요. 4월 1일. 그 다음에 지난 4월 6일 일본 교과서에 실린 독도 관련 내용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두 가지를 이슈에 대해서 사실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선제적으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기억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 수능 출제 오류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제가 EBS 교재와 연계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연계의 차원을 넘어서 베끼기가 되면서 영어 없는 영어 공부가 된다. 라는 점을 지적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방안을 보니까 올해 수능부터 주제 찾기, 일치하는 내용 찾기, 유형에 관해서는 지문 연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네. 예. 저는 뭐 그것까지는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수능은 이제 이렇게 가겠다라는 것이죠, 총리님? 부총리님? 그렇게 예, 합니다. 예. 네. 근데 제가 그래서 학원 강사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학원 강사들 얘기가 빈칸 추론, 순서 배열 이렇게 하는 걸 물어보는 이런 유형의 문제도 한글 내용만 알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상 학원가에서 한글 교재로만 가르치는 것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신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올해 수능에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추가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네. 네. 그 부분 나중에 좀 검토하시는데 도움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독도와 관련해서 그 교육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 4쪽에 보니까 국내 성명서 발표하고 국내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제가 관련해서 그때 그 국제 온라인 지도에서 독도를 그 리앙쿠르트 락스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그것의 의미는 포경선 이름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그 분쟁 지역을 나타낼 때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못해서 그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가 이걸 얘기를 보니까 예산이 거의 줄었다고 인원 증가. 네. 그동안도 시민단체와 여러 가지 협력을 했습니다만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내년 예산에 올해 지금 짜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편성할 때부터 기재를 했는데 그 말씀을 그걸 넣어주시고 네. 의원실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기재를 따로 요구할 테니까 그런 요구도 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을 좀 등한시한 채 일본의 군대에서는 욕망의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는 네. 네, 이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